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5년 10월 25일 일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일요경마의 엉뚱생뚱 고배당 경마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요즘 이제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져서 감기에 걸리시는 분들도 많고, 조금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뭐 대상포진이라든지 또 달팽이관이 또 떨어져가지고 또 이렇게 이석이라는 병이 올 수도 있고, 여러가지 이제 병이 오기 때문에 건강에 상당히 유의를 하셔야 되는 계절이 왔습니다. 오히려 겨울보다는 이렇게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 때 아무래도 좀 감기 몸살에 걸리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자, 지난주에는 어찌됐든 잘했어요. 잘했는데 일요경마 때 제가 부진했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죠. 일요 이경주 때 복병마인 휴양마 장 1번 진명지조를 대가리 놓고 때려서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또 대통령배 대상경주 때는 제 마번이 어땠냐면 트리플 라인에 6번 소통시대를 단통으로 때리고, 또 트리플 라인에 1번 영천에이스하고 9번 1등항에서는 방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들어왔냐면 트리플 라인에 대끼리가 들어왔죠. 록밴드가 들어오고 9번 1등항에서가 3착을 하고 코 차이로 6번 소통시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 경주를 복승과 3복승을 꼭 엮어달라고 그러면서 소통시대가 들어오면은 대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너무 좀 편하게 록밴드가 선행을 가는 바람에 아쉬움이 남았던 것 같아요. 또 부산교체 6경주에서 A급 메인으로 인해서 3번 OS 포천을 대가리로 놓고 A급 메인 승부를 했는데 7번 톱버 스타일하고 들어오면서 고배당이 터지고 말았죠. 자, 그러면서 이 톱버 스타일을 못 잡아드리긴 했는데 복병가인 3번 OS 포천을 대가리로 놓고 때렸던 경주이기 때문에 그 경주만 맞았어도 완벽한 상황이 나는 건데 조금 아쉬움이 남았던 건 사실입니다. 자, 하지만 뭐 제주 경마에서 한구라가 됐고, 또 부산 경마에서도 A급 주메인으로 한구라가 됐고, 그 외 추천 경주를 다수 적중을 하면서 지난주에는 어찌됐든 간에 나름대로 좋은 예상, 좋은 내용으로 마무리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자신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요 경마에서도 내용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최고 예상을 했다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 만큼 내용은 굉장히 좋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제가 왜 지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냐면 그런 예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번 주 일요경마의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토요경마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중배당도 좀 있을 것 같고, 또 안정적인 흐름도 있을 것 같고, 고배당도 있을 것 같아서 전반적인 흐름 자체는 안정과 배당이 골고루 양상돼서 있는 흐름인데, 출주 주수는 많아졌지만 그렇다고 아주 지난주처럼 저배당 일색으로 끝나는 흐름은 아니고,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게 흘러가지만, 조금 더 어렵게 흘러가지만, 또 배당 자체는 또 고배당, 중배당 위주로 주구장창 터지는 흐름은 아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일요경마도 전반적인 편성 자체를 봤을 때는 다적중에 포커스를 맞추고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제 1경주부터 여러분과 강타가 함께 공부하는 일요경마 경마방송 지금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경주입니다. 자, 갖고 있는 능력으로만 놓고 본다면 4번 화이트선이 가장 그래도 나은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편성이긴 한데, 왠지 모르게 무조건 대가리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 반대로 1번 니트렌제스라든지 또 여기 2번 크리넘시스라든지 이런 마필들이 좋은데, 이 중에서는 저는 2번 크리넘시스의 잠재력을 상당히 높게 봐주고 싶은 경주다. 자, 8천만원짜리 고가의 마필로서 주행검사와 대구전시 아직까지는 종반 뒷심이 부족한 단점을 보이고 있긴 한데, 자, 이번 경기를 대비해서 훈련 상태도 좋았고, 또 승부 의지도 굉장히 강하게 걸려있는 마필이고, 자, 얘네들이 이번 크리너비스는 총력 승부가 예측되고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은
이 4번 화이트선도 믿음이 덜 가고 또 일본 니트렌제스도 믿음이 좀 덜 가고 이렇게 어느 정도 능력권에 있는 마필들의 믿음이 좀 덜 가는 편성이기 때문에 오히려 2번 크리너비스를 놓고 때리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겠느냐. 왜? 2번 크리너비스는 아무래도 잠재력이라는 측면으로만 놓고 본다면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자, 하만식께서 이제 594승이거든요. 600승을 6승만 남겨놓고 있는데 이번 주에 하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자, 어쨌든 뭐 이번 주에 달성을 할지 안 할지 모르지만 매경주 우승을 목표로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높은 하만식 기수의 2번 크리너비스를 강하게 한번 노려보고 싶은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이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일요 이경주도 아직까지는 완성도가 조금 떨어지는 3세 이하의 마필들 간의 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확 믿음이 가는 그런 마필들은 없는 편성 같아요.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3번 골드데이가 데뷔 2번의 경주에서 안정된 전력을 보여주긴 했지만 골말경과 더불어 자전지 부정 쪽으로 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리 쪽이 베스트가 아니고 마체가 작은 단점을 갖고 있는 마필이라 3번 골드데이는 능력을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지만 왠지 모르게 대가리급으로 노리기에는 뭔가 좀 2%가 부족한 느낌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3번 골드데이보다는 오히려 5번 지상질주가 조금 더 낫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데 세계건설 법인마주의 마필이고 기본적으로 근간 2번의 경주에서 비교적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편성 자체가 다소나마 약한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5번 지상질주가 이 편성에서는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5번마에 대해서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으로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 마필. 그래서 5번마를 조금 더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5번 지상질주는 강하게 보고 오히려 외곽 게이트에 있는 11번 이 해피포에버라는 마필이 있는데 요 마필도 괜찮은 모습이에요. 괜찮은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간과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요주의가 좀 필요해 보이는 그런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11번 해피포에버도 간신권 마필로 말씀을 드리면서 자, 어찌됐던 간에 5번 지상질주에 대해서는 강한 믿음을 갖고 한번 때려볼 수 있는 마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1호제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호제 3경주는 오늘 강타의 1호경마 첫 번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를 이제 첫 번째 승부처로 선정을 하게 된 이유는 다들 마필 자체가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어느 마필이 사실상 입상을 해도 할 말이 없는 은근히 난타전 양상의 구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그나마도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은 다들 기복형 마필들 일색인 가운데 그나마도 이 능력 신장 측면에서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은 바로 이 10번 플리트 미체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그 파강된 전력을 보여주면서 그야말로 이 바닥을 때리고 말았던 마필인데 그 이전까지는 그래도 안정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특히나 안유리 기수와는 어느 정도 찰떡 궁합을 이루고 있었던 그런 마필인데 선행을 나서서 한번 우승을 차지하고 선입전개를 펼치면서는 아직까지는 큰 능력을 보여주지 못했던 마필이긴 합니다만 갖고 있는 사이즈로만 놓고 본다면 10번 플리트 매체도 충분히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는 특히나 이 기본마 편성에서는 이 10번 플리트 비체가 자기 능력의 베스트라면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자 강하게 읽어주고 싶은 마필이다. 그래서 10번 플리트 피체를 놓고 해서 한번 강한 승부수도 가능한 경주가 아니냐. 전반적인 편성 자체를 봤을 때 이번 첫 번째 승부처는 중배당 이상이 가능한 기복마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중배당 단통으로 한번 멋진 첫 번째 승부처의 시작을 한번 중배당 단통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파전 양상의 구조다. 신마 중에서는 2번 미소왕자입니다. 청해마예요. 그리고 6천만원짜리의 비교적 중고가의 수입이 됐던 마필입니다. 자, 주행검사 때 모습은 초반 발주가 안 좋아 연마필과 충돌을 하지만 추진력 및 종반 탄력이 상당히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고 주행도 비교적 약간은 좀 불안한 녀석이 있긴 합니다만 주행도 그 정도면 안정적이고 걸음도 우수하기 때문에 2번 미소왕자는 이 편성에서 뭐 충분히 입사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이 아니겠느냐. 자, 그래서 2번 미소왕자가 이 편성에서는 아예 충만을 놓고 때려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잠재력 측면에서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해줄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2번 미소왕자는 충분히 입사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이다.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무조건 배팅권에 난처로 시켜본다. 자, 여기에 이제 후차권으로서는 33조에서 출전을 하고 있는 1번 진격의 왕과 6번 메카엔젤이 거의 총력전을 펼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입상의 한 자리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뭐 큰 이변보다는 안정적인 선에서 끝날 공산이 더 높다는 쪽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뭐 큰 이변보다는 안정적인 쪽 그 다음에 이제 편성상으로 봤을 때 또 가능한 마필들이 또 어떤 마필들이 있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큰 이변은 없을 것 같고요. 1번과 6번의 입상 가능성이 그만큼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1호제 4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잠재력이 우수한 성장마와 신마 간의 접전구도라고 볼 수가 있는 경주죠. 자, 기존의 성장마 중에서는 6번 신앙이란 마필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데뷔전 시 선취인 여부도 겸비한 모습을 보여줬고 또 선행을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아쉽게 이제 종반에 아쉬운 면을 좀 보여주긴 했지만 전체적인 능력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6번 신앙은 이 편성에선 충분히 입사권 진입도 가능하다. 자, 여기에 일본 시크릿 랩소디도 지난번 경주 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소폭 조정 하강을 했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번 편성에서 선행을 안쪽 게이트에서 나가준다고 할 것 같으면 일본 시크릿 랩소디도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일본 시크릿 랩소디는 전개 여부에 따라서 입상의 항방이 바뀔 가능성이 있고 6번 신앙은 기존의 능력 자체를 인정해주고 싶고 신마 중에서는 외곽 게이트에 12번 페르디도 포모로이가 있는데 주행검사 시 종반 양호한 선행력을 보이며 선행을 나선 뒤 종반 간간히 채찍을 때리며 추임력 우수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전반적으로 주행도 안정적이고 신마 치고는 파워감도 우수하기 때문에 자 12번 이 페르디 도포로이는 거의 충막감이라고 해더라도 가온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까지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상당한 능력을 보여줬던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번 페르디도 포모로이는 아주 강력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 하더라도 가온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5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전반부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 빠라밤. 자, 이번 경기는 오늘 강타의 전반부 UCC 준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마필들이 가장 강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당일 배당판에서는 지난번 데뷔전 때 출중한 선행력을 보여주며 선행을 나선 뒤 한 바퀴를 1승하며 우승을 했던 11번 하이트윈이 가장 많은 인기를 모을 가능성이 높은 보이는 편성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11번 화이트윈이 100% 선행을 간다는 보장이 없어요. 왜 그러냐? 9번 슈퍼플렉스도 굉장히 빠르고 안쪽 게이트에 5번이 가루다도 빠르고 또 4번 죽죽다명도 굉장히 빠른 마필들이거든요. 이렇게 이제 발빠른 마필들이 대구 안쪽 게이트와 안쪽 게이트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게이트가 밀린 11번 화이트윈이 지난번 데뷔전 같이 편하게 선행을 가기에는 좀 어렵지 않느냐. 물론 선행을 간다 해더라도
다소나마 불편한 선행을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11번 화이트윙이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이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전략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강타는 솔직히 말해서 11번만을 아주 센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을 하고 싶지는 않다. 자, 해서 이번 5경주는 12번 화이트윙이 팔릴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아주 강력하게 읽어주는 것은 조금은 불안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의외로 중배당의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는 경주가 아니냐. 그래서 12번 화이트윙의 충막, 단통 이런 거는 좀 불안하고 받치기 내지는 자를 수도 있는 현장 상태를 보고 자를 수도 있는 불안한 인기만을 구분해보고 싶은 편성이다. 고로 자 이번 5경주 중배의 승부처는 중배당 2, 3도까지도 가능한 그런 중배당 단통까지 기대를 하고 있는 중배의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 2경주 부산교체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아리까리라는 나름 충막감의 마필이 뻗팅기고 있는 경주예요. 그래서 후착찾기 양상의 경주인데 실제로는 9번 구전맨이 지난번에 우승을 차지했겠고 이번에 이제 승권전을 치르고 있는데 당의 현장에서는 9번 구전맨이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 마필이 만약에 대끼리로 팔린다면 전 자르고 싶어요. 대끼리로 팔린다면 자르고 싶고 오히려 공백기를 갖고 있는 6번 대결함을 한번 노려보고 싶은데 요 마필은 이제 6번 대결함은 21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 장기 휴양마인데 재검시 초반 선행력은 다소 부족하나 중속과 종반 추임력이 우수한 모습을 보여주며 전반적으로 이제 체중이 많이 늘어난 것이 조금 불안하긴 한데 당일 체중만 줄어든다면 저는 6번 대결함을 괜찮게 보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9번 구전맨이 뭐 대끼리가 아니라면 당연히 받치기라도 가져갈 수 있는 마필이지만 대끼리를 팔린다면 자를 수도 있는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일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일요 6경주는 오늘 강타의 일요경마 현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제 혼합 4군의 성장맘이 10만 편성이기 때문에 현장 상태가 그만큼 중요한 경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경주 역시도 약간의 이변의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는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전반적으로 봤을 때 편성상 그래도 가장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은 4번 그레이트 조이라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자 선행력은 부족합니다. 선행력은 옴팡지게 부족한 모습인데 자 이번 경주가 2번 개나리가 선행을 가지만 끝까지 버팅기긴 어렵고 11번 정상천마라든지 5번 노야레이버라든지 또 여기에 14번 황금비상이라든지 이런 발빠른 마필들이 어느 정도 포지를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선두권이 몰락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랬을 때 막판 추임력 측면에서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는 마필은 바로 이 4번이 그레이트 조이라는 마필인데 요 마필이 지난번 경주 때는 발주 고착기 또 주행검사 때도 발주 고착기를 보여줬던 마필인데 마체가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근성은 상당히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선두권이 그렇게 빠르지 않은 이번 혼합 4등급의 1200 경주라면 4번 그레이트 조이가 충분히 자력 입상 능력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 강력한 대가리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마필은 아무래도 이제 4번 그레이트 조이를 놓고 때리는 것이 바람직한 배팅 전략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타는 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을 드려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아주 강력 추천을 드려보고 싶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일요 6경주는 4번 그레이트 조이를 인정을 하고 여타 선행형 마필들이 조금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은 부산교차 3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교차 3경주는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로서 다음 이제 일요제 7경주는 또 하이라이트 승부처고요. 부산교차 4경주는 또 중매의 승부처이기 때문에 일요 6경주부터 부산교차 4경주까지 스트레이트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부산경마 첫 번째 승부처도 딱 3마리 갖고 승부수를 던지는데 자 이 중에서 가장 재미나게 보는 마필은 5번 프라멘코라는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제가 이 마필을 노렸던 마필이라서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합니다. 초반에 일찍 선입전개를 펼치고 종반에 가서 급격하게 무리를 하며 초중반 좀 무리를 하면서 종반 달리기 급격하게 무딘 모습을 보여주며 아쉬운 면을 보여줬던 마필인데 사실상 이렇게까지 뛸 필요가 있었느냐. 초반에 이렇게 서두를 이유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앞뻑이라고 그러잖아요. 앞선 뻑을 때리면서 조금 아쉬운 면을 줬던 마필인데 뭐 오버 훌라멘코가 그냥 차분하게만 타준다면 충분히 입상권의 한 자리는 가능하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오버 훌라멘코는 이번에 굉장히 세게 보는 마필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일부 월드키는 지난번 경주 때 초반에 일찍 서두르면서 종반 탄력이 소폭하게 하며 그나마도 이제 입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근간에 이제 3연속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일부 월드킬이 좀 불안하다는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일 누가 팔리던 간에 대끼리 공략은 상당히 불안한 요지를 안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강타는 어찌됐든 일본 월드킬에 대해서는 약간은 회의적인 견해를 갖고 있고 반대로 오버 훌라멘코는 굉장히 세게 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상경주는 저배당은 물론 인정을 하지 않고 중배당 단통이 가능한 부상경과 첫 번째 승부처고 조합상의 문제와 승부 의지 여부에 따라서 입상마가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부상경차 상경주 부상경과 첫 번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5번, 1번 조합은 인정을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7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호제 7경주는 오늘 강타의 1호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기는 나름 배팅권의 충막감이 마필이 버팅기고 있는 경주죠. 바로 이 8번 천지스톰이란 마필입니다. 자, 토요경마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금주에는 신영철 기수가 상당히 좋은 마필을 많이 기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신영철 기수를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신영철 기수는 이 8번 천지스톰 지난번 데뷔전 때가 1200에 출전을 했고 기본적으로 종반 뚝심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기 때문에 뚝심 측면에서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더군다나 편성상으로 봤을 때 아주 선행마들 또 아주 빠른 선행마들이 없는 편성을 만났기 때문에 8번 천지스톰은 편성상 무조건 놓고 때리는 마필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8번만은 강축으로 인정을 하고 들어가는 마필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8번마에 대한 믿음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경기는 은근히 배당의 가능성도 내포를 하고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다음 부산교차 4경주 오늘 강태 부산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마가 누구야? 자, 이번 준메인 승부치 대가리가 누구고 또 충마가 누구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경주예요. 9번 마이블레이드? 아무래도 이제 김영관 마방의 마필이니까 또 김영건 등장이니까 또 지난번 경주시 조정 하강된 모습을 보여주면서도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가장 강력하게 팔릴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9번 마이블레이드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고 당연히 배팅권에는 안착을 시켜야 되는 마필이면 분명한데 제가 보는 경주에서는 9번 마이블레이드도 이번에 빠질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문득 나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왠지 모르게 충마 선정이 강권이긴 한데 기본적으로 9번을 충마로 놓고 때릴 생각은 절대 없어요. 9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생각은 단 1%도 없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9번을 대가리로 놓고 때릴 생각은 전혀 없다. 그래서 받치기 정도가 맥시멈이고 빠질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9번 마이블레이드는 대가리로 놓고 때리질 않는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강타만의 충마가 버티고 있고 또 강타만의 단통이 존재하는 준메인 승부처로서 작심 배당을 노리는 준메인 승부처라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인기권 전력이 9번 마이블레이드는 배팅권에 바치고 가는 마필이지 충마나 단통은 절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8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1호제 8경주 비슷한 전력을 부여한 인기마간의 접전 양상의 구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가장 기대치를 높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은 6번 스페셜 스타입니다. 아주 은근히 세다는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드는 마필이에요. 기본적으로 지난번 경주 때도 소폭 조정을 거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한 번 조정 거치고 한 번은 제대로 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터라 이 마필의 능력 자체는 굉장히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에요. 그래서 6번만은 이번에도 빠진다 안 빠진다? 안 빠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강타는 뭐 무조건적으로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라고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 후착은 9번 강토리도 좋고요. 4번 해남강제도 승부 의지가 굉장히 강하고요. 이런 마필들이 아무래도 입상권에 근접한 전력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부산교차 5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5경주 역시도 충만을 누구로 가져가느냐 여부가 관건인데 이번 경주는 6번 스프링 난리라는 마필을 배팅권에 축으로 놓고 공략을 해볼 수 있는 경주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금강경주시 부족했던 선행력이 일치월장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반대로 이제 주특기인 추임력이 하강을 하면서 그게 이제 메이드가 됐을 때는 입상에 성공을 하고 있는데 이 스프링 난리가 저는 록밴드보다 더 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록밴드는 사실상 우리나라에 왔을 때 거의 뭐라 그럴까요? 록밴드 같은 경우는 취임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취임만 하고 생각을 했는데 선행력 마필에 가까운 모습을 근간에 보여주고 6번 스프링 난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필들이 사실상 워낙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니까 이 입상에서 19조 기병관 마방이 성적이 좋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도 사실상 6번 스프링 난리의 1번 석세스 스토리가 강력하게 팔릴 가능성이 있는데 과연 1번 석세스 스토리가 입상에 성공을 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고민을 하게 만드는 마필인데 저는 의외로 너무 보이는 선행마인 1번 석세스 스토리가 선행을 나서서 한 바퀴를 시원하게 돌 것이냐에 대해서는 의외로 또 이렇게 너무 보이는 선행마이기 때문에 조금은 불안한 요소를 안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마필이라 아주 강하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그래서 1번 석세스 스토리보다는 차라리 4번 천지 볼패가 조금 더 좋은 능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보고 싶은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6번 스프링 난리는 무조건 배팅권에 놓고 때리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9경주, 오늘 강타의 1호 경마 최대 승부처인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 이번 편성도 은근히 이변 연출이 가능한 경주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배당의 가능성과 안정적인 흐름으로 끝날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경주라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수인 편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은근히 좀 어려운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이 5번 늘 푸른 청룡이라는 마필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경주 때 입상에 성공을 했는데 당시에 사실상 입상은 경주력이 하강을 하는 가운데 입상에 성공을 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서 과연 베스트의 기량을 보여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인 마필인데 양전지 근육통으로 약간의 주기가 길어지긴 했는데 마필 상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다카시가 계승을 했기 때문에 장난은 치지는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 앞말에 56.5kg 뭐 부중도 조금 뭐 상대적으로 낮은 편은 아니지만 반대로 따지면 편성은 또 아주 강하다고 볼 수 있는 편성은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5번 늘 푸른 청룡이 이 편성에서 뭐 충분히 입상권 진입도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을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하강된 경제력을 보여주고도 입상에 성공을 했던 5번 늘 푸른 청룡이 이번에는
또 한 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은 마필이라서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무조건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입상 가능권 전력이면 분명하다. 자, 그래서 6번 르프를 정령은 일단 배팅권에는 필히 안착을 시켜보고 싶은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단통을 누구로 때릴 거고 또 누구를 강하게 읽어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일단 두 마리는 필수예요. 두 마리는 필수인데 어떤 마필을 또 강하게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이라서 은근히 안정적인 배당과 중배당의 가능성을 동시에 내포를 하고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생각보다는 조금 배당이 좀 솔솔하게 나올 가능성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그런 경기이기 때문에 자, 메인 승부처에서 한번 적극적인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부산교차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부산교차 6경주는 오늘 강타의 부산경마 UCC 메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빰빠라밤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자, 먼저 이번 경기에서 관심권 마필로는 외곽 게이트에 있는 10번 우아가 과연 어떤 능력을 보여줄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편성상으로 보면은 선두권이 아주 빠른 편성이냐 이렇게 볼 수가 없기 때문에 4번 바네츠마린이 빠르긴 빠르죠. 그 다음에 이제 12번 티즈도웨이가 빠르고 1번이 고스트 마드론이 빠른데 이런 마필들이 선행을 간다 하더라도 거리 1200에서 10번 유아가 따라가지 못하는 흐름이 될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박제의 기술을 기승을 시켰다는 것이 왠지 모르게 없다는 냄새도 좀 나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충분히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서 상대적으로 4번 바네츠 마린이 많은 인기를 어느 정도 모을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지만 저는 그렇게 세게 보질 않거든요. 그래서 10번 유아를 강력한 대가리로 놓고 때리는 경주이고 선두권의 몰락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부산 6경주이기 때문에 중배당 이상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1호제 10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호제 10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일단 나름 충만감의 마필이 버티고 있고 후착이 은근히 접전 양상의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두 마리를 일단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8번 햇빛납니다. 지난번 경주 때 입상에 성공을 했듯이 근간 행보 자체도 굉장히 좋고 사실상 지난번 1800이 첫 도전을 해서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다는 것은 전반적인 마필 컨디션이 상당히 업그레이드 되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라서 8번 햇빛나는 이 편성에서도 뭐다? 놓고 때릴 수 있는 강력한 대가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마필이라서 무조건적으로 강하게 읽어줄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8번 햇빛나는 감축이라고 인정을 하고 여기서 이제 누구를 때릴 것이냐 여부가 관건인데 54조 마망에서 5번 90 충간과 9번 베스트 보스를 출전을 시키는데 9번 베스트 보스가 그나마도 이제 받칠 수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54조에서는 일단 9번 베스트 보스를 굉장히 좋게 보는 나름 괜찮게 보는 마필이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는 기본적으로 2번 가속 불패도 괜찮고 또 4번이 그랜드 캠프 같은 마필들도 괜찮기 때문에 이런 인기마들이 접전 양상의 구도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자, 놓고 때리는 마필은 당연히 8번 햇빛날을 놓고 때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끝으로 이제 1호제 11경주 오늘 강타의 1호경마 끝장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이 경주도 인기만 접전 양상의 구도라서 어느 특정 마필이 무조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쉽지 않은 경주예요. 다들 능력이 고만고만한 마필들 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그런 편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드러난 능력만 놓고 본다면 4번이 럭키뮤직이 근간의 행보 자체로 봤을 때는 가장 안정적인 전력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편성상으로만 놓고 본다면 4번 럭키뮤직은 이번에도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지난번 경주 때 추임력을 옴팡지게 끌어내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선행승부수를 띄워야 되는 입장인데, 아주 편한 선행을 간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조금 불안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4번 럭키뮤직을 빼고 때릴 수 있는 경주는 아니에요. 기본적인 막권 자체로는 인정을 하고 들어가야 되지만 무조건은 아니라는 점에서 조금 불안 요소를 안고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배팅권에는 4번 럭키뮤직을 안고 가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후차기 7번 호위무사라든지 뭐 이런 마필들이 강하게 팔릴 것 같은데, 과연 인기만 싸움으로 끝날 것인지 아니면 배당의로 터지면서 이변 연출이 가능할 것인지 여부가 관건인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어느 정도 이변 연출도 가능한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끝장 승부처도 중부당 단통이 가능한 승부처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며, 자, 이상으로 강타가 준비한 일요경마 경마방송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초장에 말씀을 드렸듯이 환절기 감기에 조심을 하시고요. 강타가 이제 준비한 것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지난주부터 강타가 이제 완벽한 상승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강타의 상승세는 이번 주도 계속된다는 점. 자, 뭐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대한민국에서 강타가 적중률과 환수율 측면에서는 최고라고 늘 말씀을 드렸듯이 그 자부심으로 예상을 하는 강타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도 한번 멋진 대승으로 연이어서 대박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신념을 갖고, 자, 일요경마 현장 속보 시간에 더욱더 알찬 예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오늘 얼굴로 뵙겠습니다. 충성 감사합니다.